자, 이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명도를 하는데 네. 요건이 정확한지 좀 확인해서 네. 일처리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2015년 10월에 들어왔고, 네네. 5년 계약을 했네요. 네네. 그럼 이게 상가임 대체보법상 10년 보호 대상은 아니네. 그렇죠. 그 예. 전에 그 법률 나오기 전에 했던 거니까. 아니요, 이제 그기도 하고, 네. 그 법에 이제 그 10년 적용 범위가 네. 그 법 시행이 18년 10월에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8년 10월 이후에 최초 계약된 계약이나 네. 아니면 갱신 계약된 계약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18년 10월 이후에 한번 갱신을 했으면 그 10년 보호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갱신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만약에 공교롭게도 뭐 2015년 10월부터 4년 정도 계약을 해가지고 네. 2019년 10월이 그 저기 만기면 네. 갱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아직 5년이 못 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기존 법에 따라서 그냥 5년을 딱 채운 사람이라 네. 이 사람이 갱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네. 만기가 되죠. 다행이군요. 예. 제가 건물을 좀 신축할 준비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은 철거해서 여러 가지 특약을 꼼꼼하게 그때 당시 이제 법무사를 좀 두고서는 데려다가 네.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건물을 네, 신축하고 뭐 명도하고 이런 게 네. 아마 제일 그 중요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그 올해 이제 10월이 만기인데 네. 그 나가라라고 하면은 저쪽에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내가 다른 사람 넣어놓고 나가겠다. 네. 나는 기간이 다 돼서 나갈 의무가 있지만 다른 사람 그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 거 저는 뭐 그런 내용 잘 모르고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이미 2015년 5월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게 권리금 여기 회수 기회도 없다라고 이렇게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안 되고요. 그냥 이야기를. 그렇게 그 포기시킬 수 없는 조항이거든요. 강행 규정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약서 만든 게 언제입니까? 2015년 네. 언제? 10월 달이요. 10월 달. 날짜는 왜 안 적혀 있어요? 계약서를 잘 적었다 그러셔놓고 날짜는 왜 없어요? 왜 계약서 작성한 날짜가? 여기 2000 그러네요. 예. 그건 아까 표시되어 있는 거는 계약 기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계약서 작성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계약서 작성이 서툰 거예요. 제가 도와주시는 여기 어디? 15년 9월. 아, 그럼 그거를 지금 안 주셨죠? 네, 요거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안 들었지, 저한테 안 주셨네요. 그러면 그게 9월 달에 작성됐지 네. 않습니까? 그럼 이게 15년 9월 달에는 이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법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5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3년 5월인가? 하여튼 15년 5월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그걸 뭔가 대비한 부분도 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아까처럼 권리금. 이게 갱신 요구권인가요? 아니요, 권리금 회수 청구권. 권리금 회수 청구권.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뭐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면 이런 식의 조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약 기간이 이제 2020년 10월이니까 2020년 10월 만기에는
내가 재건축을 한다.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 그때쯤에는 더 이상 뭐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걸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넣었어요. 어디 있어요? 특이하게 있어요. 몇 종? 특이하게 3항이네요. 네. 2020년 네, 말경.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뭐 여기 여러 부분은 이제 그 도와주신 분이 잘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예. 2020년 말경에 네.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네. 전부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되면 이거를 고지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포기되는 걸로 네.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1층에 혹시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1층은 근린생활이나 슈퍼마켓을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했는데 슈퍼마켓 용도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디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시장이 있습니다. 특약 7항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네. 임대차 우선 협의하는 부분이네요. 네. 그런데 신축하는 경우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안 할 거라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임차인에게 이제 우선 협의할 의무도 없는 거네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를 뭐 내용 증명을 진필해서 보내거야 하는 1차 고지를 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내용 증명. 무슨 계약을 하죠? 아니 그러니까 만기가 다 되니까 준비를 해달라는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용 증명.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라는 게 무슨 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전략적으로 조금 이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걸 세입자가 지금으로서는 갱신 요구할 권리도 없고 그다음 권리금 회수 청구할 그런 권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냥 나가야 될 의무만 있을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세입자라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그냥 일찍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은 뭐 계약 갱신이 안 되려 그러면 계약 만기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뭐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건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벌써 6개월 이내지 않습니까? 지금 되도록 빨리 세입자한테 그런 노티스를 주는 게 좋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단호하게. 네. 때로는. 그러니까 이게 내 약속한 바처럼 꼭 필요하다. 좀 협조 좀 해달라. 만약에 안 되면 당신한테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갈 수가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부각시키면서요. 그 내용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문서를. 문서로. 그렇죠. 문서로요. 예. 네. 그거는 내용 증명 형식인가요? 그렇죠. 네. 나올 때는 또 변하니까. 슈퍼예요? 네, 10호입니다. 좀 크게 하겠네. 네, 지금 평수죠. 그럼 보통 슈퍼는 그 전차인들 많이 따라붙지 않아요? 전차인도 있겠죠. 전차인에 관한 내용들이 있죠, 그죠? 몇 주인가요? 전차인 특약 특약 5번인 4번인가요? 4번 아닌데요? 5번? 5번. 있네. 전대차 계약. 네. 지금 전차인이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전차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 뭐랄까 등록사항 확인이라 그래서 세무서에 한번 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이게 순순히 잘 명도해주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항상 이게 뭐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다음 또 애먹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그냥 전대차 계약서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전차인을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보니까 동의된 경우에 한해서만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전차인이 누가 와 있는지. 네. 근데 수퍼는 경험상으로 보면은 전차인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업종입니다. 네, 그 안에 뭐 고깃집도 있고. 예, 축산이 대표적이고요. 네. 생선, 네. 뭐 이런데 부분적으로 다 해서 네. 돈을 받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한테 1억 4천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전차인들한테 이렇게 돈 걷어가지고 네, 그런 경우 이게 이 사람 3천만 원, 이 사람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자기 돈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실제 이해관계는 명도에 따른 이해관계는 임차인이라기보다는 전차인인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감안하셔서 세무서에 가면 그걸 알 수 있나요? 세무서에 이제 그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네. 그 파악이 되죠. 이제. 아,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파악이 안 되고요. 네, 사업자 등록증 안에 공동 사업자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따로 사업을 했을 겁니다. 음. 사업자 등록. 이 사람은 지금 그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업자 등록을 내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이걸 무조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허용되는 그러니까 법상 허용되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어떤 그 개인 정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 안 시켜주고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상에서 그 세입자가 권리 확보를 위해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상에서 보호되는 그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 자기 사업자 등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대항력 우선 면제권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등록사항 확인이라고 해서 표를 만들어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지금 보증금이 이제 월세 자체가 1,000만 원 넘어가는 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상이 아닌 거죠. 이제 전차인들이 이제 조그만 사람들이 돼 있으면 아마 그 대상이 될 겁니다. 참고로.